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우리 작업실에 녹음하러 오는 길에 벚꽃이 한창입니다. 세상이 너무 환합니다. 조명을 켠 것처럼 정말 밝게 꽃들이 만발해 있고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사진을 찍고 감상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참 환하게 밝죠. 요즘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동네에 좀 이름이 난 벚꽃길이 있습니다. 네. 희우정로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와 정말 아래 위로 하늘에는 벚꽃이 땅에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찌나 환하던지 야 이게 정말 봄날의 절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환하다는 얘기죠. 화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났다 이런 거 아니고요. 환하다. 근데 벚꽃은 참 화려한 꽃이고 그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갑자기 환한 불을 켰다가 그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벚꽃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나는 새순이라든가 연한 연두빛 같은 것들이 정말로 세상이 환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죠? 벚꽃이 워낙 화려한 꽃이고 짧은 기간 동안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예뻐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만물이 이런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봄 이후로 이제 초여름 그리고 여름, 가을까지 계속해서 이 물오른 나무들이 각기 다른 철마다의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마치 벚꽃을 보고 그렇게 환한 얼굴로 예뻐하듯이 앞으로도 변화해갈 그런 나무들의 모습, 생태의 변화를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들톡에서 계절 한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해온 이야기가 또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아, 선우 씨. 네, 하나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들톡이 시작한 지가 날짜로 쳤을 때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 그러네요. 올해는 공개 방송을 총선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는 만 2년이 지나고 나서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 꽉 채운 2년이 됐네요. 2년 동안 참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공개 방송이 열흘 정도 남았네요. 네.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우리 톡토로들을 만날 일이 기대되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 방송 취소표가 은근히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나 봐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그때마다 다 새하얀 눈밭이었는데 저희에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취소표를 겟했다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네, 취소표를 발견하고 이제 예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끈기가 있고 좀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게 한두 번 들어가서 딱 온 때가 맞아서 표를 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꾸준한 마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취소표를 얻으시고 또 그게 너무 기쁘니까 저희에게 태그를 걸어서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지금 표가 없어서 포기하신 톡토로들도 이렇게 취소표를 얻으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일정이 다가오면은 어떤 사정으로든 그날 예정과 달리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게 마련이니까
예스24 티켓 어플에서 한번 계속 꾸준하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댓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팟빵에 우주 대톡토로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언니들, 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언니들은 이런저런 강의도 다니고 매주 8톡도 녹음해 편집까지 해서 올리고 드라마나 예능 볼 거 다 보고 책 읽고 맛집 다니고 근데 또 책까지 쓰냐고요. 저 진지합니다. 맨날 시간 없다고 징징대는 저에게 참으로 낙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혹시 헤르미온느의 마법 시계를 갖고 있나요? 언니들만의 시간관리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아, 우주 대톡토로님. 낙담은 아직 이릅니다. 항상 남들 보면은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나와 비교를 하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저희와 본인의 삶을 비교하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의 시간관리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얼마나 시간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인가. 시간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시간관리법을 발명을 해왔는가. 이런 살아야죠, 이야기를 우리도.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8톡 92화 주제는 시간관리가 어려운 사람의 시간관리법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이어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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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저희가 그냥 시간관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자니 좀 캥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시간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도 않다. 이름을 붙이자면 저희의 시간관리법은 우당탕탕 시간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생존형으로 시간에 끌려가면서 멱살을 잡히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면서 조금 정신을 차려온 그런 식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시간에 멱살 잡혀서 끌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해서 들배지기로 넘기는 식으로 늘 살아오지 그러네. 않았나요? 대체로 이제 벼락치기로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컨텐츠 플랫폼에서 기사 검색을 하다가 하버드에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 전략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근데 누르자마자 한 단락 정도 보고 바로 뒤로 가기 눌러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마감 일주일 전에 미리 한다는 것이다.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자마자 황급히 닫고 나왔습니다.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노하우이고 제가 그랬으면 뭐 하버드 가서 성공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하나 이상의 마감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의 일정을 일주일씩 땡겨 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무화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하버드 가라 그래. 그냥 일주일 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삶을? 그래서 저희는 하버드 바깥에서 시간 관리하는 법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시간 관리나 마감 얘기를 하면 선우 씨가 듣고 저한테 전달해 줬던 우리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의 튀김소영 선생님 그리고 아주 훌륭한 어린이 독서 지도 선생님이기도 하죠. 네. 김소영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MBTI P 유형으로 끝나는 사람들. P들은 마감을 계획하지 않아요. 마감을 맞이해요. 라는 말이 저는 너무 웃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너무 와닿아. 그렇죠. 이 김소영 선생님은 MBTI 심리 검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도 다양한 유형을 많이 관찰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김소연 선생님이랑 저랑 그리고 다른 작가님이랑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뭐 또 늘 마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마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듣다가 김소연 선생님과 저는 MBTI P 유형이고 J 유형이신 작가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딱 착착착 계획을 세워서 마감을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준비성 너무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P들은 마감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 맞이한다. 오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어제 마감이 손님이야. 들이닥쳐. 김소영 선생님이 목소리가 좀 높은 톤이시잖아요. 정말 그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마감을 맞이해요.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가 마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항상 차분하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마감의 왕림을 준비해서 맞이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누추한 곳에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는 그런 느낌으로 후다닥 준비를 해서 대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하나 씨와 저는 거기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MBTI가 좀 지나치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끼리 너는 무슨 유형이라서 그래, 나는 어떤 유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더 틀에 사람을 가두는 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것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성격을 바라보았을 때 또 많은 걸 이해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TI에 과몰입해서 어떤 사람을 그 유형으로 단정 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판단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한 자기의 MBTI 유형을 어떤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30화 MBTI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편에서도 얘기를 한 맥락은 MBTI라는 게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기가 쉬운데 아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름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소통의 방식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좀 힘들게 할 때 그 벽을 조금은 허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도 J와 P가 함께 평화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서로의 특성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 해요. J와 P는 어떻게 나눠지죠? 보통 J는 판단형이라고 하고 P는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J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수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P 인식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즉흥적으로 일을 해나간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계획을 아주 느슨하게 좀 넓게 세워놓고 또 그때그때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잘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편인 것 같고, J들은 상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본인이 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게 틀어지는 것을 좀 용납하는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그런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J와 P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 씨랑 저도 지난주에 제주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비행 일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죠.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원래 짰던 비행 일정 계획에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번 새로 끊었어요. 일단은 출장이 저희 생각보다는 일정이 길어지게 되어서 가는 비행기를 더 아침 시간으로 앞당기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더 저녁 시간으로 늦추는 식으로 조정을 한번 했다가, 또 출발하는 비행기가 너무 시간이 일러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상의를 한 뒤에
약간 그 중간 정도 시간대로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총 3번 새로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저는 제가 P유형의 사람이고 또 저희 둘이 일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이나 티켓팅 같은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거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 정하고 새로 표를 끊는 이런 변경이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최후의 시간까지 이걸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된다라고 해도 별로 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변경도 좀 맞이하잖아요. 그냥 바꿔야 되나 보다. 스케줄 바꿔야 되나 보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은 소화할 수 있으면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편인데 저희의 친구들이 사진 스튜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주도 출장 다녀온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거기서는 저처럼 이런 예약 업무를 맡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아주 엄격한 제2유형의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주도에 출장을 가면 보통 촬영 일정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길어지거나 일찍 끝나거나 그렇게 변동성이 많아서 비행기 표를 항상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 간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표를. 저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유형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 표가 없어서 거기서 갑자기 숙소를 구해서 자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바꾸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돌아오는 표 없이 출장을 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몇 번을 바꿔도 상관이 없지만 표가 없이 출장 가는 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표가 없으면 없었지 그걸 바꿔야 되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 후에 제가 J타입의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좀 떠올리는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J타입의 사람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강도도 다를 텐데 그 계획 변경에 있어서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타입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동료들이랑 서로 찢어져서 각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일을 할 때 계획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기보다는 상대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테니까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나 씨나 저나 둘 다 아주 대문자 P 유형인 사람들로서 가장 성장 과정에서부터 좀 부딪혔던 대상이 부모님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J 유형인 것 같고 그래서 어딘가 가족 외출을 해야 할 때 1시간 전에 기차역에 나가서 기차를 1시간 동안 기다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그렇게 다 같이 움직일 때 가장 꾸물거리고 늑장을 부리는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저인 거죠. 하나 씨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았나요?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늑장 대마왕은 저희 아빠였기 때문에 제가 집중포화를 맞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희 대신에 막아주는 그렇죠. 방패가 아버지였던 거네. 저희 엄마는 J유형인 것 같고 저희 아빠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INFP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씨랑 같은 성격 유형. 네. 그래서 엄마는 원래 어딜 이동할 때 일찍 빨리 움직여야 되고 늦는 걸 참 싫어하는 유형인데 아빠가 계속 늑장을 부리고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명절에 큰집 갈 때 아빠가 큰집 가는 거를 엄청 미루고 늑장을 부렸어요. 근데 엄마로서는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너무 또 좋은 핑계가 돼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치. 가자고 해도 일어나지를 않아서 뭐 이렇게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쪽이 나요. 저희 집은 아빠가 8남매 장남인데 또 제이야. 엄청 일찍 서둘러 명절에 시골 가는 거를 엄마 얼마나 싫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가고 나서 저는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가 엄마를 잘 길들여놔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엄마가 제가 워낙 늑장을 부리고 뭘 하라는 걸 시간 맞춰서 못 해내고 하지도 않고 숙제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갈등이 심할 법도 했는데 잔소리를 또 안 하시죠, 근데. 네, 희한하게 엄마가 별로 잔소리를 안 하고 저를 내버려 둬서 그때는 또 MBTI 유형 같은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기도 하니까. 오은영 선생님도 계시기 전이고. 그렇죠. 엄마랑 나랑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별로 갈등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제가 KTX로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에는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엄마가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무슨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가서 제가 국내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2시간 전에 저를 혼자 공항에 내버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항에서 이렇게 멀뚱히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지. 분통 터지는 것은 힘든 거지. 내향인이 밖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나와 있는 게. 똑같이 멍하니 있더라도 내가 집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는 그거는 채워 올리는 멍 때림인데 공항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으면 저는 에너지가 깎여나가는 멍 때림인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어머니께서 제2유형이기도 하면서 또 외향인이셔. 맞아. 집 밖에 나가 있는 게 내향인만큼 힘들진 않은 거야. 늦을까 봐 마음이 초조한 것보다는 일찍 가 있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빅토리노트를 엄마와 함께 공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엄마랑 저랑 원고를 함께 쓰니까 편집자님이 설정해둔 마감 일정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15일이다. 그러면 저는 15일까지 마감이니까 뭐 며칠까지는 무슨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15일까지 맞춰야지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9일에 원고를 다 쓰고 나서 9일, 10일, 11일, 12일을 계속 니 원고 안 쓰나? 원고는 안 썼나? 안 보냈나? 엄마는 다 썼다. 너무 하시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마감일이 왜 있습니까? 엄마가 일찍 끝냈다 하더라도 상대는 안 끝냈을 수도 있고 우리 15일까지 합시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게 마감일이잖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막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P유형의 사람들에게는 15일이 마감일이면 15일까지는 좀 나에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일이 됐는데 마감을 못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되지. 하지만 15일까지는 나도 아는데 나도 좀 집중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닥달하지? 난 더 마음이 쫄리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친구들 중에도 제2유형의 친구들은 약간 How are you? 이런 느낌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마감이 걸려있는 일을 체크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P유형의 경우에는 속으로 나도 알아. 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쪼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 벚꽃 봤어? 이런 것처럼 오늘 날씨 좋더라. 마감은 했어? 아무 알기 없이 정말 해맑게 그렇게 안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아주 저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마감이 있지만 너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왜 그걸 상기시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제2유형의 사람들은 마감했어? 라고 물을 정도의 타이밍에는 마감을 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한대잖아. 하버드 출신들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는 비하버드식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마감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뭘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근데 P유형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숙성시키고 있으면서 돌입은 하기 전인 경우가 많죠. 하나의 마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미루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일정 기간에 꾸물거리면서 구상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에 후다다닥 약간 초인적인 에너지로 미친 생산성을 발휘하는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멱살을 잡고 들배지기를 하는 P들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제2들은 마감을 계획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4월 30일까지 이 몇 매의 원고를 쓰겠어. 그러면은 정말 그 진행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조금씩 몇 퍼센트로 나눠서 짜고 그거를 일정 분량 그렇게 달성을 해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이웃 친구이기도 한 김민철 작가가 참여한 앤솔로지 마감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김민철 작가의 챕터를 읽어보면은 아, 이렇게만 하면 착착착 마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고무됐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직도 자신을 그렇게 몰라요? 김민철처럼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한테는 맞지 않는 옷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야 그냥. 그렇지. 이거는 마치 헤비메탈과 뉴진스처럼 우리는 피들 사이에서 견본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피인데 발등에 불을 저런 식으로 끄는구나. 그러면 나도 물을 뿌릴 게 아니라 가만히로 덮어야겠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제 이대로 보면서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타오를 일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불은 나는 거지. 불은 늘 났는데 뭘로 어떻게 끄는 게 훨씬 효율적일까? 그 불을 이용해서 손도 쬐고 몸도 좀 녹이고 네, 뭐 동력으로 활용하고 라면도 끓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 방식. 발등에 불로 라면 끓이기. 맞아요. 그게 그리고 마감이 뭐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저의 그 고전책의 경우에는 탈고하는데 3년 반이 걸렸잖아요. 하나 씨가 2월에 여둘톡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마침내 탈고를 한. 네. 근데 제2 유형이고 대기업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어느 분이랑 선우 씨도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조금 늦게 합류했을 때 날씨 너무 좋다 마감해서처럼 아, 안녕하세요 김하나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 이러저러한 데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책이요? 그 고전책 써야 된다 그런 지 한 3, 4년 되지 않았어요? 너무 해맑게. 네, 이제 모임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와인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악의는 없었어. 맞아요. 저도 그것을 의심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주는 거지. 잘 되고 있니? 그때는 한 2년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저는 또 시간 가늠을 잘 못하니까 아, 내가 원고 쓴다고 이렇게 설레발을 친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구나 라는 그런 본인 압박감. 일인데 저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한다고 한 지 3, 4년이 지난 일이라면 지금쯤 다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당연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런 해맑은 제이들이 피들에게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그때 그 만남 이후에 약간 자극받지 않았나요? 그럼요. 얼른 써야겠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야 맨 처음 제안 받았던 메일을 언제 받았는지를 체크해보고 뭐야, 난 한 5년 된 줄 알았더니 3년 반 만에 썼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마감이 밀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뜨끔해서 약간 스피드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 명이 모여서 팀워크를 발휘할 때는 물론 J와 P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러 유형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상대의 업무 특성이나 마감 습성 같은 것을 잘 이해해서 조율을 하는 게 그 팀워크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럿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누군가는 일정을 오차 없이 여유 있게 그렇게 엄격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가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그런 관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P들이 제이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제이가 좀 나를 리드를 해서 가주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물론 그럼요. 조임을 받으면서도 저희도 이번에 공개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해에 톡토로 투게더 처음 공개방송 할 때 저희 둘이 했던 것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공연 기획사랑 일을 하자 이렇게 외주를 준 상태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걸 조율해주고 있는 저의 아주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보면은 아주 제이 중에 제이죠. 정석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 두 P를 약간 이렇게 하드캐리해서 데려가면서 요때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이때까지 넘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근데 저희도 일할 때는 이렇게 어떤 제이들의 계획에 도움을 받아서 가는 면도 있고 또 피들 둘이 일하더라도 둘 사이의 역할 분담을 약간은 제이처럼 한 명이 나서서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후천적으로 발달한 부분이 계획을 어느 정도는 짜고 그걸 지키는, 수행하는데 적응한 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개인으로서 행동할 때 무엇이 편한지 그 차이를 들여다보면 제이들은 계획이 좀 있어야 덜 불안한 것 같고 피들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겼어 이렇게. 그리고 뭔가를 정해놓으면 좀 그게 압박을 준다 그래야 되나? 꼭 수행해야 한다라는 게 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즉흥적으로 그런 것 없이 지내는 편이 본성에는 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렇게 본성대로만은 살 수 없죠.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둘톡을 만들고 내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목요일까지는 대충의 스크립트가 나와야 된다라든가 다음 주 주제를 이번 주에는 정해놔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는 타입이었으면은 우리 둘 다 못했을 거예요. 그죠? 못하죠. 저희는 어떨 때는 한 달치 계획을 우다다 세워서 미리 정해 놓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녹음 전날까지도 그 주의 주제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둘 다 그것에 대해서 일찍 정해두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은 화요일에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완벽히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어떤 문서화된 대본이 나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녹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둘이서 그거를 맞춰 나가면서 일하기가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일을 할 때 즐거움보다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나갔을 때 두 분 팟캐스트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대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씩 선우 씨 이러고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대답은 그랬죠. 사실은 하나씩 선우 씨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시 하자. 그러니까 시작하기 1초 전까지도 누가 먼저 말을 할지를 정해두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걸 조정을 하고 나면은 순탄하게 흘러가니까. 저희의 방식이 정답이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저희에게 맞는 방식으로 팟캐스트를 해오다 보니까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즉흥과 우연과 순발력의 영역으로 미뤄뒀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어느 정도는 스크립트가 나와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자신의 동료와 그렇게 맞춰서 방식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 방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본을 쓰느라 시간을 더 투여할 여유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를 끝까지 고민하고 집중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되 어떤 부분들은 열어놓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당탕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굴러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출발이 됐던 우주 대톡토로님의 댓글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을 드리자면 저희가 방송도 하고 다른 강연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하면서 책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영화 볼 거 다 본다. 그게 대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는 평소에 책 읽는 건 그렇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여둘톡 기획회의예요. 뭔가 하나를 봐도 그냥 마음 편히 즐기고 방송과 분리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아주 재미있거나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있으면 이거를 여둘톡에서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의 그런 관람은 방송을 하기로 정해놓고 이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차원으로
또 보는데 들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과 생활이 크게 유리되지 않고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일은 일, 여가는 여가, 업무는 업무, 문화생활은 문화생활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더 집중되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더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일을 할 때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고 협업할 때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그 사적인 만남의 경우에는 그것이 흐트러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압이 좀 빠지게 되죠. 좀 편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약속 시간에 좀 잘 늦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의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양해되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어떤 전시 오프닝에 갔다가 저녁에는 또 다른 친구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낮에 제이랑 만날 때와 저녁 때 피들끼리 만날 때가 너무 달랐다. 그러네요. 낮에는 한 명을 만나서 같이 움직였는데 그 한 명이 저희 이웃 김민철 작가, 제이 중에 제이였고 또 저녁 때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만났는데 다 우연히 피들이었어요. 근데 김민철 작가랑 이제 같은 아파트 이웃이니까 같이 택시를 불러서 타고 전시회장으로 출발을 하자라고 나름은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전시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에 몇 분 전에 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근데 2시 1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참 민망한 게 김민철 작가랑 이런 식으로 만나서 같이 출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딱 정시가 되면은 김민철 작가로부터 출발? 뭐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러면 저희는 그때가 가장 바빠서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예요. 아직 마지막 준비를 맞아요. 다 마치지 못했을 그때 항상 출발?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선제한 해놓고 맞아요. 15분에 만나자. 우리가 그때 만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마감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것과 똑같아. 약속 시간도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항상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늦진 않았지만 5분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3분 정도면 마무리가 되긴 돼요. 이제 그러고 내려가서 만났죠. 그러면 보통 아니 3분만 더 미리 준비를 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3분이 안 된다니까,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 유형입니다. P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했을 때 아무런 변수가 없을 이를테면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고양이가 평소 잘 먹던 것을 오늘따라 안 먹어서 좀 실갱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변수가 생길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아주 이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역산해가지고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피들이 굉장한 낙관론자다. 긍정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그 전시를 잘 보고 저녁 약속을 갈 때 저희가 또 어땠겠어요? 또 늦었죠. 그때는 이제 퇴근 시간에 택시가 막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때도 한 5분 늦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그래도 여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가고 있는데 10분만 늦을게 차가 막히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더니 저희보다 더 늦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다지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제이와 피들이 만날 때 자주 생기는 상황이 이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을 때 항상 제이들이 일찍 도착해서 피들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제이들은 연락을 해서 본인은 일찍 왔다. 하지만 너는 천천히 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피들의 마음을 아주 애가 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냐하면 더 이상 서두를 수가 없어. 이미 맞아요. 내가 최대한 서둘러서 가도 늦어. 한 번은 제주도에서 친구들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주에서부터 온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연희동에서 만나기로 해서 장소를 정해놓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 20분 전에 우리는 도착을 했다. 천천히 와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근데 저희는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나눴죠. 제이들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보다 일찍 연락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더 급해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엄마가 15일이 마감일이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자기가 9일에 다 썼으니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면서 근데 저희가 그러면 딱 정시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뭐 여러 가지가 꼬여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근처에 늘 주차를 하는 곳이 만차여서 차도 못 세우고 빙빙 돌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거의 그분들이 일찍 온 만큼 저희가 늦은 거예요. 더 늦었어요. 30분 정도 늦어가지고 저희 둘 다 진짜 그때 너무 민망해서. 그러니까 뭐 일찍 온다고 연락은 좀 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 그럼 제가 정시에라도 가든가. 그러니까 너무 대박 지각을 해서 참 지금까지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건 마치 마감 날짜가 15일인데 왜 9일부터 쪼는 거야. 15일까지는 냅둬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20일까지 마감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정말 맞아요. 이거는 너무 민망하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 유형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찍 도착해서 우리가 나도 일찍 왔어 해서 일찍 만나서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그 제주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제 친구들과 어떤 루틴한 약속 같은 걸 해보면은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제이인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를 계속 같이 하는 모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주차를 하기가 아주 복잡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10분쯤 일찍 와서 여기 차를 대고 있는데 여기 차를 오래는 못 대니까 빨리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급해지죠. 그래서 정시에 맞춰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일찍 오고 모든 게 조금씩 더 일찍 빨라지고. 이건 하나의 가설인데 우리가 늦고 싶어서 늦는 게 아닌 것처럼 그분들도 일찍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양쪽 다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나를 2시간 전에 공항에 떨궈 놓는 것처럼. 그것도 계산을 잘 못하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들은 계획이 있으면 불안한 나머지 너무 느긋하게 굴다가 늦는 것처럼 이제 제이들은 계획을 하다가 너무 촘촘하게 한 나머지 그것 또한 어긋나서 너무 빨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감히 어찌 피로써 제이의 깊은 속을 알겠어요. 근데 저의 또 제이 친구는 이제 맨날 늦는 저한테 적응을 해가지고 특히 둘이 이제 공연 보러 잘 가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번에 제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늦었어요. 롯데월드 타워를 가는데 거기가 차가 너무 막히고 금요일 오후고 이러다 보니까 망원동 호빗들의 모르도르죠. 네.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그 단점이 출발했던 시간에 보여주는 시간이랑 점점 막히기 시작하면 도착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차를 가져가는 바람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늦었는데 이제 뭐 제가 자주 늦는다는 걸 알고 금요일 오후고 하니까 혼자 그 롯데월드몰 안에서 쇼핑을 다 하고 식당에 대기표도 뽑아놓고 아주 알찬 시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제 친구가 아주 무던하고 관용적인 친구여서 그렇지 사실 이런 걸로 이제 싸움 나기 너무 좋죠. 그럼요. 저희가 계속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되는 제이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둘톡 안 듣는다. 저 작가님들 알고 보니 인성 쓰레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피들의 머릿속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서로 조율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성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자라게 생겨 먹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민폐 안 끼치고 일정에 맞추려고 굉장히 이 자아를 틀어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또 저는 제이인 친구에게 고마운 것은 제 대학 친구 3명이 같이 만나는데 저랑 다른 친구 하나는 P고 제이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저희 과에서 최초로 여성 과대를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늘 우리 언제 만나자. 우리 이제 송년회 할 때 되지 않았을까? 누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 만나자. 이렇게 미리부터 계획을 짜줘요.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는 대학 친구들의 경우에는 원래 같이 바글바글 놀던 때에서부터 어떤 생활 반경이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한번 봐야지 하면서 시간이 훌쩍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만남을 잊을만 하면 또 조직하고 또 가능하게 하고 또 너무 멋있게 정상까지 해주고 이래서 이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고맙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 저희의 탁구 모임 망타클 친구들은 다 P들이잖아요. 하나같이. 근데 이 친구들이 먹는 데 관심이 많아서 한번 모이자고 하면은 이제 식당 정보 같은 거는 정말 줄줄이 나오고 메뉴를 이걸 먹자 저걸 먹자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문제는 제의가 없어서 그걸 닥쳐서 한 3일 전에 하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되잖아. 너무 늦게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거야. 아이디어는 많은데 정보와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걸 일찍 해야 된다는 관념이 아무에게도 없다 보니까 연말에 예약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식당들을 다 못 갔던 기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제이들은 모임에서 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이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성취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제이이면서 부모인 경우 본인은 어른이고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그 성향이 P일 때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저 그런 거 많이 겪으면서 컸어요. 항상 제가 뒤늦게 막 숙제하고 있으면 그 안타깝고도 한심한 눈빛.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될 텐데 뭐 계획은 왜 방학 시작하면은 시간표 그리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계획은 짜놓고 왜 실행을 안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P인 저희 둘의 입장에서 아이를 대변해 보자면은 아이가 좀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왜 빨리빨리 일찍 준비하지 않고 왜 매번 지각을 하고 계획표대로 어떤 학습을 하거나 뭔가를 성취하거나 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멍 때리고 있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성취를 바로바로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성취를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획표에 들어있지 않는 시간에 본인이 꽂히면 엄청난 집중과 몰입을 또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주어진 것들만 차근차근 해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저는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 시가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꼭 애가 시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시가 태어나는 시간. 의뢰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찾아드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 씨가 우리 어릴 때의 방학 계획표, 시간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시간대별로 짝짝짝 줄을 그어서 색깔을 칠해놓은 그런 시간표들을 다 만들어 봤잖아요. 막 냄비 뚜껑이나 접시 같은 거 놓고 동그라미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꿈나라. 꿈나라.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에 써서 내는 거지 내가 이대로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 자체를 좀 태생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저는 김민철 작가 마감 책 읽었을 때처럼 계획표를 웬만하면 안 만드는데 계획표 만들려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한 번 만들면 그 성취에 제가 잠깐 취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이렇게만 하면 자기계발서 읽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하버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잠시 하지만 다음날 기상 시간부터 깨지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키려는 노력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나노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짜서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쫙쫙쫙 줄을 그어가면서 사는 건 우리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시간 관리라는 걸 해야 될 때 하고 있는 방식을 떠올려 보면 이건 제가 프리랜서라서 가능한 방식이기는 해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당연히 회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강제적으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회사에 내가 종속되기로 한 그 약속으로 월급을 받는 거니까 회사원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다르게 관리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프리랜서로서는 중요한 일들을 하는 시간의 덩어리를 최대한으로 좀 길게 확보를 해두고 그 나머지 시간, 자투리 시간에 여러 가지들을 배치해서 쳐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씨와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덩어리 일은 팟캐스트 업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 하루를 일단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서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생활계획표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 거죠. 아, 그렇죠. 그냥 꿈나라, 뭐, 체조가 꼭 들어가지 않았어요? 점심, 이런 거 다 나누지 않고, 일요일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전체가 팟캐스트 녹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체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팟캐스트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모든 것이 팟캐스트 녹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다른 활동들은 다 이거를 잘하기 위한 어떤 부차적인 준비인 거죠.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집중맞은 도둑력? 맨날 헷갈리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잠깐 스마트폰이 띠링 울려서 바라보고 다시 업무로 돌아갈 때 이 집중력에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누군가의 카톡이라든가 방해받을 때가 워낙 많고 그 짧은 뭐 이를테면 20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지만 이 덩어리 시간 청크 오브 타임이라고 하죠. 이 덩어리 시간을 분절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절시키는 시간들을 다 모아보면 그 시간만 해도 상당하고 에너지 손실도 큰 거죠. 그래서 덩어리 시간을 사수하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에 해야 되는 것들을 그 조각 시간을 활용할 방안을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저희의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덩어리 시간은 때로는 하루이기도 하고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 또 때로는 하루 중에 반나절 서너 시간이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서 그때는 중요한 일, 예를 들면 팟캐스트 아니면 하나 씨는 팟캐스트 편집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원고를 쓰는 일 아니면 어떤 강연 준비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가사노동, 뭐 고양이들을 돌본다든가 집을 청소한다거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듀오링고 같은 그렇죠. 말하자면 폰을 보고 게임하듯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두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악기 연습을 한다거나 하고. 이런 식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어떤 생활의 중심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시켜준 그런 시간 관리법이죠.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요일 녹음, 월요일 편집, 화요일 업로드 이것을 지키려고 중심에 두고 나머지들 중에서 우리가 일주일 생활에 하나씩 올려서 지금 현재의 루틴을 얘기를 해보면 일요일은 녹음이죠. 월요일 저는 편집을 하고 PT를 합니다. 3월 달까지는 올해 들어서 시작했던 PT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수금 PT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2번으로 바꿨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탁구를 치고 일주일에 1번 드럼 수업을 가고 또 일주일에 1번 요가를 갑니다. 갓생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우 씨도 PT 2번, 탁구 2번, 그리고 플룻 수업 가잖아요. 그리고 요가 1번, 그리고 팟캐스트 녹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결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들으시는 톡토로 분들이 진짜 갓생 살고 있네 이렇게 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당탕탕 살아가고 있는 중에
아, 요거는 재밌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게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루틴에 넣어보자. 이런 식의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럼 수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몰라요. 근데 가서 드럼 수업을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 드럼 수업 선생님도 플룻 수업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 집에 가서 연습 절대로 하지 말고 여기 와서만 하는데 대신에 여기 와서 드럼을 칠 때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빼고 팔을 들어 올렸다 툭 내려놓는다라고만 생각해라. 힘 빼는 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 빼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은 공통적이지만 우리 플룻 선생님은 연습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루에 30분만 해라. 근데 또 제가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한 2달 반 정도가 됐잖아요. 이제 1시간 하라고 하셨어요. 진도가 많이 나가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편이어서 이제는 하루에 1시간 연습해라 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연습을 건너뛰는 날은 어쩔 수 없이 건너뛰기도 하죠. 다른 일이 많으면. 근데 연습을 하는 날은 1시간은 꼭 해야지. 그걸 내 계획에 넣어서 이거를 꼭 한다. 리스트를 지운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의 이 스케줄 속에는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일은 없어요. 전부 맞아요. 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번 끼워 넣어 봤는데 너무 무리되거나 내가 너무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요 선에서 한번 쭉 가볼까 하고 있는 정도로 이것을 즐겁게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더 이걸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훨씬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취미나 건강 유지, 운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만 내 삶에 데려가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 뭔가 업무적 성과가 눈에 보인다. 저걸 어떻게 다 해내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제한받는 것에 있어서 선별하고 거절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훨씬 더 나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우 씨와 제가 하나 씨를 먼저 할지 선우 씨를 먼저 할지 대본을 한 줄도 쓰지 않지만 서로 대본을 쓰면 지쳐서 녹음할 그렇죠. 때 힘이 없어. 하지만 대화의 물꼬가 누가 시작했든 한 사람이 트고 나면은 계속 떠들 수 있는 좋은 관계와 이런 호흡을 맞춰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집에서 뭘 하나 보더라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기획을 만들어가고 이번 주 방송에 대해서 아무 때나 서로 상의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더 우리의 퍼포먼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의 지금 현재의 루틴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좋은 습관을 나의 인생에 들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습관을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54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편에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습관을 들이려고 할 때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 습관의 공식을 잘 활용해서 생활을 조직하는 것,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루틴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산다. 뭐 저만 해도 매일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잠드는 시간도 다르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답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 더 크게 바라봤을 때 매일이 아닌 일주일의 루틴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 루틴 안에서의 강약의 리듬과 완급을 만들어주는 게
팟캐스트라는 중요한 업무,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저희가 좋아하는 일들로 배치해둔 어떤 운동이나 악기 배우는 스케줄, 이런 것들인 것 같네요. 우리가 은미체를 삶에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저희가 운동이나 악기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은 에너지를 거기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만큼 에너지가 차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인생의 여유와 즐거움도 깃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라 허덕이거나 이런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맞아 하셨던 피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옆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제2 유형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처음 녹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평화롭게 일도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그렇게 곁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다가 저 사람을 너무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좀 마음을 여는 그런 근거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시간 관리가 정말로 어려우신 저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P유형의 분들에게는 나노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덩어리로 놓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저희의 자세 같은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주 대톡토로님, 낙담은 아직 멀었죠?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91화는 총선 특집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편이었죠. 돌나무님의 댓글입니다. 제 취향 저격 방송 재밌게 잘 들었어요. 은미체도 중요하지만 내 생계, 의식주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정치라는 데 동의합니다. 참, 두 분 작가님은 요새 어느 매체에서 시사를 접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시면서 본인이 시사를 접하는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27일에 재외부재자 투표로 제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왔습니다. 3월 27일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투표율이 높았으면 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사를 접하는 매체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을 올려놓고 첫 번째 댓글이 취향 저격 방송 재밌게 잘 들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도 힘이 부쩍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나무님께서는 아마도 해외에 계셔서 재외부재자 투표를 하신 것 같은데 해치 드로잉님께서는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미리 사전투표 하러 갑니다. 이번 선거는 온 맘을 다해 꼭꼭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선거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권 심판 파워 해주셨네요. 네, 저희도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도 높고 사전투표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4월 10일이 기다려집니다. 잽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말씀하신 이퀄리즘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비열하게 느껴진 나머지 심지어 젊은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어를 정체성으로 내세운 출연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런 구도를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비열하게 느껴진 탓에 절대 보지 않겠다고 캔슬해버렸는데 두 분께서 설명하시는 걸 듣고 있자니 그렇게만 여길 프로젝트는 아니었나 봐요. 오랜만에 웨이브 결제해보려 합니다. 총선 때문에 이런저런 시사팟캐도 들어보는 중이었는데 여둘톡에 총선 특집이 올라오다니 너무 반가웠어요. 모두들 꼭 투표합시다 하셨네요. 세절리 까마귀 톡토로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돌아다니는 광고 영상 보고 이미 지쳐서 나가 떨어졌는데 하나 작가님이 11화까지 다 보셨다니 궁금해지네요. 김하나가 무슨 바로미터인가 봐요. 예민한 사람의 바로미터. 약간 그 잠수함에 태우는 토끼 같은 그런 존재인 거 아니야? 저도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지 생각이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또는 배제되지 않고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은데
괄호 열고 일생일대의 고민이겠지만요. 두 분의 프로그램 설명 듣다 보니 꽤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속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선 불편한 말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총선 날은 좋아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떠들썩하게 총선 개표 방송을 보기로 했어요. 총선 파티랄까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추억이라도 만들어 보려고요. 결과가 전혀 예상이 안 돼서 그냥 예상 안 하려고요. 사상검증구역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갈지도 모르겠네요. 흐흐 하셨네요. 저희도 총선 파티, 대선 파티 여러 번 또 해봤는데 이게 분위기가 정말 참담해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정말 파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나름의 선거들이 다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그런 기쁨을 나누고 또 낙담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친구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앞으로 잘 버텨보자 이런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녹님께서 작가님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지역 차이도 있어요. 부산의 경우는 음스봉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대댓글로 두 분 다 부산 출신이셔서 저보다 잘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셨는데 몰랐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저희가 부산을 떠난 지가 이미 거의 30년 아니에요? 좀 있으면 30년이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서울에 도입된 것이 저희가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일이었고 또 본가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한꺼번에 비밀번호 눌러서 수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고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가물가물하게 옛날에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이는 제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물가물 떠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너무 옛날 사람이고 살아온 방식을 다 기록을 안 해놔서 이런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해 볼 길이 없네요.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도 부산 출신이라고 하면서 부산의 쓰레기 봉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으니까 또 더 커뮤니티 출연진이 뭔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약간은 그레이를 욕할 일만은 아니야? 욕 먹어야 돼 그레이는. 지난번에 저희가 돌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레이 욕을 정확히 못했는데 이건 출연자 개인에 대한 어떤 불만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원한은 절대 없습니다. 네오휴먼님의 댓글입니다. 두 분의 소개 듣고 더 커뮤니티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멈칫하게 하는 문턱 같은 문장들과 그 문장이 사람으로 현신한 듯한 캐릭터들을 보고 사실 여들톡 작가님들이시여 정녕 이것을 재미있게 보셨나이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저희가 경고 드렸죠. 스트레스가 좀 있다라고. 눈 질끈 감고 어금니 악물고 시청해서 결국은 해외에서 VPN 우회해서 이용권 결제하고 11화까지 정주행했습니다. 입 털고 싶은 포인트가 많지만 일단 언급하신 인물들 위주로 꼽아보자면 슈퍼맨과 백곰. 청년 정치인이 군인 월급을 틀린 것부터 아쉽지만 그 후에 슈퍼맨의 피드백이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는데 였다는 점이 현실을 그저 정치를 위해 암기할 단어 하나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실제 상황 같아 씁쓸했습니다. 게다가 하마의 행동 하나하나에 소위 페미 키워드를 들이미는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백곰이라는 점이 여러 생각이 들게 했어요. 함부로 어떤 정당적 포지션으로 묘사하고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말에 그 공동체를 마음대로 유추하는 게 참 정치인적인 모먼트. 참 자기들의 어떤 잣대로 사람을 해석하는구나 싶었죠. 이 두 사람은. 오히려 하마를 위기로 내몬 것에 분노한 인물이 이거 페미 테스트냐? 기집애 같다 등의 발언을 했던 다크나이트였다는 점이 또 여러 생각이 들게 했네요. 그리고 하마님, 다크나이트님께 하트는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유. 맞아요. 이건 그래요. 최종화까지 보고 나니 사람을 보는 시야에 유연함이 좀 더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러웠고 얼마 전 다이버시티 파워라는 책을 정독해놓고도 1화를 보며 저 사람은 좀 했던 저를 약간이나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둘톡도 더 커뮤니티도 모르는지라 이 곱씹고 싶은 마음을 달랠 곳 없어 댓글창에나마 끄적여봤습니다. 친구들이 여둘톡을 모른다면 톡권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요. 이것은 네오휴먼님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내가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봐봐 재밌어라고 권하는 것이 맞고, 또 친구들이 팟캐스트 안 들으면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또 여둘톡을 권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4월 공개방송 또 나만 못 간다는 생각에 불쑥 치솟는 박탈감과 심술을 달래며 언젠가는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 두 분이 랜선 너머에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나 리산 알가입이 아닌 리산 알가입 진짜 사람이심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 믿으며 현생 살아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희 이래서 공개 방송하는 거잖아요. 저희 챗 GPT로 생성한 목소리 아니다. 진짜 인지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편집을 거쳐서 이걸 내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좋아하면 그거를 내 주변에 권하고 퍼뜨려서 확산시키는 게 나를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휴머님도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여둘톡을 들으신다면 이제 공개방송 때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매 시도해서 누군가 한 명은 금손이 있겠죠. 그렇게 표를 잡아서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 댓글을 찬찬히 상기해 보면 해외에서 VPN 우회해서 보셨다니까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이 없고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공개방송도 해외에 계셔서 못 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갑자기. 네오휴먼님께서 슈퍼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10570-710님께서 여둘톡 듣고 더 커뮤니티 1화 봤는데 슈퍼맨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하는 무슨 의미일까요?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하셨네요. 저도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서 토론하시는 장면을 몇 장면을 봤습니다. 네, 더 커뮤니티를 시청을 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 지역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불평화님께서 대본 없이 어쩌면 이렇게 조리 있고 재밌게 말씀하시는지요. 아직 프로그램은 못 봤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 흥미가 더해지네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권 심판 하셨어요. 어떻게 대본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이번 편을 들으셨다면 조금 더 짐작하셨겠죠. 저희는 앞에 대본은 아니지만 마인드맵 한 장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화 주제였던 세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가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신 톡토로들이 계십니다. 080님께서 52화 봄 한담에 댓글을 지금 남겨주셨어요. 저는 여둘톡을 계절별로 듣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4월의 여둘톡을 듣고 있답니다. 와, 우리 벌써 4월에 여둘톡이 3번이나 쌓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만 2년 됐으니까 이제 3년 차의 컨텐츠들이 쌓여 있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듣는 속도를 내고 싶어도 1년이 지나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파워를 왜 하는지 듣지 못해서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작은 스포일러도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영화나 드라마 또는 예능을 소재로 하는 편을 들을 때는 미리 보느라, 그러니까 그 해당 컨텐츠를 미리 보시고 듣는다는 말씀이죠. 또 듣는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지금은 애프터양 영화를 봐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나서 멈춰 있네요. 그래도 계절 따라 팟캐스트 들으니 너무 좋아요. 저에게는 일주일마다 3편의 여둘톡이 쏟아진답니다. 와, 너무 참신하다. 1년 뒤에 꼭 따라잡고 또 댓글 남길게요. 아직 다 듣지 못해서 4월 공개 방송은 망설였는데 취소표 구하게 되어서 가게 되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때 봐요 작가님들 하셨네요. 공개 방송에서 나오는 스포일러에는 귀를 막고 계셔야겠네요. 근데 4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4년 4월부터 일주일에 3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2편 정도였다가 이런 방식이 너무 재미있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22년에는 뭐가 없었고 23년에는 뭐가 나타나더니 24년이 되니까 이렇게 변형됐네. 이런 것을 또 월별로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보통 방학에 들어갈 때 이제 정주행 또는 역주행으로 그동안 놓쳤던 편들을 따라잡는다 이런 톡토로들이 많이 계셨는데 080님의 방식은 제철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제철과 지난 계절을 한 번에 역주행도 정주행도 아닌 계절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새로운 방식, 청취 방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공시적 제철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프터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편으로 따로 다룬 게 아니라 어느 편에선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아마 오프닝에서 다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언급된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들으시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수정11님의 댓글입니다. 정주행도 하고 제철로도 듣고 중간중간도 듣고 제멋대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분 피 아니실까요? 왜 이제 알았나 싶네요. 내일이면 방송 시작하신 지 2년이네요. 축하합니다. 전 이제야 알아서 부지런히 달려볼 테니 더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하시면서 제 1화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2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오프닝에서 언급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4월 21일 공개방송 때 많은 톡토로들과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네요. 2년 동안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정주행, 역주행, 막주행 해주신 톡토로 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내내 함께 이야기를 나눠준 선우 씨 그리고 하나 씨 자화자찬 고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92화는 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람의 시간 관리법 부제 제이에게 피가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